미국이 기습작전을 벌여 체포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뉴욕 법정에 섰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기록될 걸로 보이는데요. 약 30분 동안 열린 첫 심리에서 이들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마두로는 다리를 절고 부인은 얼굴에 큰 멍이 들어 체포 당시 상당한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만 나라 안팎에서 마두로 체포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며 혼란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통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인데 첫 소식 뉴욕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죄수복 차림에 수갑을 찬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를 나와 헬기로 이동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쪽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입니다. 헬기에서 내린 후엔 장갑차를 타고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묻는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서인데 미국으로 압송된 지 이틀 만입니다. 이곳은 마두로 대통령이 출석한 법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곳으로 납치돼 왔고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자 전쟁포로라며 스스로를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마약 테러와 코카인 수입 공모 등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앞에선 여론전이 치열했는데 베네수엘라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I was born there, and the situation over there is one of the worst. I think it's fantastic that this criminal was taken and it's being brought to justice. 이번 체포 작전에 대해선 미국 내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맞선 상황입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with a lot of interesting kind of perspectives. I pray that we come to a more just resolution. 법원에서 나온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다시 브루클린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2달 뒤인 3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마두로 대통령은 그때까지 계속 이 구치소에서 수감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이 왜 마두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체포해 법정에 세운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두로는 자신의 부인을 첫 번째 전사이자 혁명 동지라고 소개해왔는데 베네수엘라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부인을 거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무장 경찰에 둘러싸여 연행되는 마두로 대통령 뒤를 따라가는 한 여성. 함께 미국으로 압송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입니다. 마약 수입, 공모 등 3개의 혐의를 받으며 남편 마두로와 법정에 동반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선 자신을 영부인으로 소개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마엔 밴드가 붙어 있고 눈 주변엔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심각한 타박상이 우려된다며 엑스레이를 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is wife did seem to be battling some injuries, some visible injuries on her face, and it was something that her defense acknowledged over the course of the hearing. 마두로보다 6살 연상인 1956년생으로 1992년 당시 군 장교였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검찰총장과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2013년 차베스 노선을 계승한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같은 해 결혼했는데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해오며 서방의 제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Será una gran victoria lo que obtendremos, la gran victoria de la paz, la victoria perfecta. 외신들은 플로레스 여사가 공식적으로는 뒤로 물러서 가족적인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결정에 관여한 마쿠 실세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측근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 직접적인 저항은 포기한 듯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했지만 나라마다 입장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은 피하면서도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을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Vengo con dolor por el secuestro de 2 héroes que tenemos
de rehenes en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érica. 베네수엘라 정부는 90일간의 비상선포문을 발효하고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하면 검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군과 민병대 총동원령, 석유산업 군사화, 필요할 경우 국내 이동 제한과 집회 금지 등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통제에도 나선 겁니다. 외신들은 취임식 당일 외신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 최소 14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났고 대통령궁 인근에선 총성이 울렸는데 미확인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사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인 마두로의 아들은 로드리게스의 지지를 보내면서 국가원수 납치를 정상화하면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La solidaridad internacional con Nicolás Concilia, con Venezuela, no es un gesto político opcional, es un deber ético y jurídic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선 각국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마두로를 불법적 대통령으로 규정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